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만년도 더 된 농업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는 정말 많은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작물을 만든다던가 성장을 촉진하는 각종 비료가 개발된다던가 이런 것들로 말이에요. 물론 오랜 기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가장 기초적인 농업의 원리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농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만남을 통해서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존 디어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기존의 인터넷망이 닿지 않는 벽지에서도 자사의 농기계 사용이 원활하게끔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부분 AI나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농사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디어라는 기업을 조금만 알면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왜 파트너가 되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어는 시가총액이 1,080억에 달하는 미국의 대표 농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농업 섹터에서는 캐터필러라는 기업과 1순위를 다투는 대기업으로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고마력 트랙터의 약 60%가 이 기업의 제품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게는 기업명만큼이나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농슬라입니다. 디어가 농업계의 테슬라라 불리게 된 이유는 이 기업이 생산하는 혁신적인 농기계 때문입니다.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인 전기화와 자율주행을 농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존 디어죠. 이 기업은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콤바인, 자율주행 스프레이어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농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작물의 상태, 날씨, 토양 조건에 따라 최적의 농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품 수출 국가 중 하나일 정도로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은 비옥한 토양에 적절한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고요. 이 대평원 지역에서는 하나의 농가가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상상해 봅시다. 수십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에서 홀로 트랙터를 몰고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존 디어가 농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도 좋고 전기화도 다 좋지만 디어의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죠. 물론 인터넷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디어의 트랙터가 뚝 멈춰서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 원격 모니터링, 정밀 농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디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선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워낙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넓고 비옥한 땅은 작물을 키우는 데에는 천혜의 조건이었을지는 몰라도 인프라 설치에 있어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장소니까요. 여러분이 통신기업의 CEO였어도 거주하는 가구가 10가구밖에 없는 지역에 굳이 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 같지는 않으시죠? 첨단 농기계의 발달로 한 명의 농부가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농업지역의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굳이 인프라를 구축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없으니 첨단 농기계가 나와도 농부들이 정작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계속해서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디어에 따르면 미국 농경지의 30%가량은 와이파이 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의 상황은 더 심각하죠. 또 다른 대표적인 농업 강국인 브라질의 경우 농경지의 70% 이상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브라질 농부들에게 있어서 디어의 트랙터는 그냥 조금 더 좋은 트랙터, 이 수준에서 끝낸다는 뜻이죠. 첨단 기술을 가득 담아놨는데 단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못 쓰는 겁니다. 때문에 디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더 많은 농경지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 기업인 디어가 직접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위성 인터넷입니다. 스타링크와의 파트너십은 디어에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더 많은 농부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강력할 요인이 생긴다는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이야 너무 당연한 일이니 굳이 더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겠죠? 다른 하나의 이득은 이를 통해 디어가 매출 하방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은 트랙터를 판매하면 발생하는 매출과 달리 반복적인 매출입니다. 한번 디어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 제품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디어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니 말이죠.
따라서 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디어의 농기계를 구매하게 되면 디어는 단기적인 제품 판매 매출이 늘어날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반복 매출의 증가는 곧 기업의 매출 하방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디어의 존 메이 CEO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을 총 연간 매출의 10%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첫 단추가 이번 스타링크와의 파트너십인 셈입니다. 스타링크의 입장에서도 디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아마존, 인텔셋 등 경쟁자들의 존재로 인해 위성 인터넷 산업은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이라는 어쩌면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도 지속될지 모르는 산업에서 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풀을 선점하는 것은 스타링크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겁니다. 특히 디어와의 파트너십은 경쟁사인 인텔셋을 제치고 선정된 것이라 스타링크에게 더욱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어와 스타링크의 파트너십 서비스는 브라질과 미국 몇몇 지역에서 올해 안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농경지 특유의 먼지가 많고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성이 좋은 안테나 제품이 별도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합작을 통해 농업의 완전 자율화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